27번요. 다음 중 등기를 요하지 않고, 요거다, 그죠? 부동산, 그죠? 교과서는 오탈자 없죠, 그죠?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187조를 묻고 있다, 그죠? 자, 볼게요. 1번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다음 중 등기해야만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 하면 뭐요? 항상 1번 지문을 먼저 봐달라고 그랬죠? 즉, 점유 취득 시효는 법률 규정에 한 물권 변동이지만 유일한 예로서 뭐요? 등기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등기해야 돼요. 그 다음, 2번은 일단 모르겠어요. 3번은 쉽다, 그죠? 매매를 운용, 이전 등기를 명한 이행 판결이죠. 등기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 약정이죠. 약정은 다른 말로 뭐예요? 합의, 계약 이런 거다, 그죠? 협의. 그래서 약정을 이용한 화해해 줬어. 약정입니다. 그래서 법률이니까 등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확인 판결이다, 그죠? 형성 판결이 아니죠. 등기해야 돼요. 그럼 정답은 2번이어야 하겠죠, 그죠? 여기 뭐예요? 상속과 같이 보시면 돼요. 상속. 187조로 보면 뭐예요? 상속,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상속은 뭐예요? 상속은 포괄성계를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포괄성계. 포괄성계는 어떤 게 있어요? 상속, 합병, 포괄유정이다, 그죠? 상속은 포괄성계의 어떤 대표를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상속뿐만 아니라 뭐예요? 모든 포괄성계, 합병, 포괄유정의 경우 뭐예요? 일일이 개별 등기 못하죠. 개별 등기 못하기 때문에 사망한 때로부터 뭐예요? 소유권이 넘어가는 걸로 해석을 합니다. 상속 자체만이 아니라 뭐예요? 상속이라는 단어가 포괄성계 제도를 전부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자, 28번 갑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기본 지문이죠. 가등기는 순위 보존의 흐름만 있을 뿐, 물권 변동은 뭐예요? 가등기 시간이 뭐예요? 본등기 시다, 그죠? 그래서 가등기한 대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자, 그 다음. 2번. 계속 같은 논리죠, 그죠? 등기는 현재 실체적 권리 관계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면 어떤 등기 원인, 그죠? 등기 절차 등이 실제와 다소 다르게 기재되더라도 등기 효력 영향이 없죠, 그죠? 그래서 2번. 원시 취득자와 성계 취득자 사이의 합의로, 즉 원래는 뭐예요? 원시 취득자 앞으로 먼저 보전 등기하고 성계 취득자 앞으로 이전 등기하는 게 맞죠? 근데 당사자의 합의로 미등기 건물을 직접 성계 취득자 앞으로 이전 보전 등기한다, 그죠? 중간 생략 등기 일종이죠. 즉 당사자는 이와 같은 실체적 권리 관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등기도 유효. 그 다음 3번. 미등기 부동산의 점유자는 취득 시효 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 이렇게 속입니다. 틀렸어요. 245조 1항이죠. 요게 외워달라고 그러죠. 다음 중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뭐예요? 항상 점유 취득 시효에 관한 지문을 가장 먼저 살펴달라고 그러죠. 즉 점유 취득 시효 완성자는 점유 취득 시효 완성만으로는 등기 청구권만 생길 뿐 소유권은 발생치 않다, 그죠? 그래서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서 등기해야만 비로소 소유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입니다. 미등기 부동산은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효 취득 완성만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쓸 거예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시효 취득 완성했다면 시효 취득 완성자가 소유자를 대의하여. 왜요? 왜 대의라는 단어가 붙어요? 아직까지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죠, 그죠? 채권자니까 채무자인 소유자를 대의하여 소유자 앞으로 보전 등기한 후에 시효 취득 완성으로 유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죠? 정답 4번. 수용이다, 그죠? 수용. 등기 필요 없죠. 187조. 언제요? 대금이 완납된 때도, 그죠? 대금이 완납된 때는 경마이고 법이 정하는 시기에 소유권 변동이 납니다. 자, 그 다음 5번 뭐죠? 이전 등기 청구 소송 판결 연결시키면 뭐예요? 이행 판결이죠. 이행 판결은 등기하여야, 그죠? 어떤 판결만? 형성 판결만 187조입니다.
29번으로 갑니다.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이요. 등기 없이 물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독 건물을 완공, 신축이다. 그죠? 예, 보전 등기 필요 없이 소유권 취득한다. 그죠? 108.7조. 그 다음에 상속이죠. 상속. 108.7조. 그죠? 등기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매죠. 경매. 등기 필요 없다. 그죠? 경락대금이 완납된 때. 여기다 그 다음에 4번을 주의하셔야 돼요. 채무담보로 자신의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해 준 채무자가 그 채무를 모두 변제했어요. 그럼 뭐예요? 저당권은 말소등기 필요 없이 저당권은 소멸이다. 그죠? 부종성에서 108.7조. 그 다음 잔금을 지급한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매도인을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판결이 확정됐다. 그죠? 그래서 이 판결은 이행 판결이죠. 이행 판결이기 때문에 등기하여야만 그죠? 예. (30번으로) 갑니다. 물건의 소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지문 기억하셔야 돼요. 점유권. 점유권은 소유권 등 본권과 양립이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점유권은 혼동이 되지 않는다. 그죠? 또는 점유권은 점유는 사실에 시종하기 때문에 소멸시효에도 걸리지 않는다. 그죠? 그 다음 2번 소유권은 항구적인 권리이므로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죠. 그죠?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 물건은 용익물건밖에 없다. 그죠? 다만 타인이 시효 취득하면 반사적으로 소유권이 소멸한다. 그죠? 그 다음 3번 민법상 권리 중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전세권과 뭐요? 지상권 두 가지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전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과 전세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더라도 뭐요? 저당권자의 이익에서 전세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죠? 예. 혼동에 관한 질문이죠. 원칙적으로 제한 물건과 소유권이 동일에게 귀속하면 뭐요? 제한 물건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그죠? 다만 그 제한 물건이 다른 사람의 권리 목적이 된 때는 그때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는 조문이에요. 근데 4번 이제 해석이다. 그죠? 후순위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선순위 저당권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정려받아서 취득한 경우에 혼동해서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한다. 주의해달라고 그러죠. 즉 갑소유 부동산에서 1이 뭐요? 1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근데 여기다가 병의 2번 저당권 등 후순위 권리자가 존재하더라고요. 그죠? 그때는 을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더라도 을의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죠? 왜? 소멸한다면 이자들에게 원인 없이 이득을 주기 때문에 그죠? 그 반대로 이자에게 손해이기 때문에 항상 전제가 뭐죠? 자기보다 후순위자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그림을 보니까 병 뒤에는 후순위자가 있어요? 없죠? 없죠. 그죠? 병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병의 저당권은 당연히 혼동으로 소멸한다. 그죠? 그 4번. 자기보다 더 후순위자가 있기 때문에 선순위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5번요. 포기 체크할게요. 법률 행위란 부동산 물건의 변동은 등기해야 되죠. 그래서 포기는 원에서죠. 그죠? 그래서 공유 지분의 포기, 합의 지분의 포기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쉬운 뭐 지상권자의 지상권의 포기, 전세권자의 전세권의 포기, 저당권자의 저당권의 포기 이런 지문 안 주겠죠. 그죠? 당연히 포기니까 등기해야 돼요. 근데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포기를 하더라도 뭐요? 결론 어떻게 돼요?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 그래서 그 포기 의사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했더라도 뭐요? 그 의사 표시만 해서 바로 공유 지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등기까지 해야 되죠. 그래서 다른 공유자가 그자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뭐요? 이전 등기해야만 포기가 된 데서 물권 변동이 있는다고 그죠. 그 결론 포기는 등기하여야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등기하면 됩니다. 정답은 4번이다. 그죠? 31번 지문으로 갑니다. 혼동이한 물건 소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1번 각 토지 위에 을이 1번, 병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봤던 지문하고 똑같죠. 그죠? 근데 누가요? 을이 1번 선순위 저당권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자기보다 후순위자가 있기 때문에 을의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죠? 반대로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자기보다 후순위자가 없기 때문에 병의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그죠? 그 다음 니은으로 갑니다. 을이 갑의 토지 위에 지상권을 설정받고 병이 그 지상권의 저당권을 가지고 있더라. 그죠? 그때는 을이 갑으로부터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더라도 을의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죠? 왜요? 그 지상권에 대한 저당권자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소멸하지 않는다. 그 다음 이거 갑의 토지를 을이 점유하다가 을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을 하더라도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죠? 예. 점유권은 소유권과 병존이 가능하다. 그죠? 예.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리얼 갑 토지에 을이 지상권, 병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 누가요? 병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죠? 근데 병보다는 후순위자가 없죠? 그럼 병의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 두 개가 맞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지문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우리가 혼동파트에서 출제될 수 있는 문제는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권법 총론 파트의 마지막 문제로 갑니다. 물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타인의 임야에 근원 없이 나무를 심었다. 그죠? 그때는 당연히 그 수목은 토지에 부합해서 수목은 뭐요? 임야 소유자가 소유권자 된다. 그죠? 근데 농작물이라면 뭐야? 절대로 토지에 부합지 않죠. 그죠? 예. 경작자 소의 독립부동산이 된다. 그죠? 그 다음 2번 지상권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 그죠? 그때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는 지상권을 포기하지 못한다. 그죠? 그 다음 법정갱신이요. 법정갱신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단어가요? 등기 없더라도. 그죠? 법률 규정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전세권이 법정된 갱신된 경우는 그 등기 없더라도 뭐요? 누구에게나 갱신으로 대항할 수 있다죠. 예. 정답은 쉽게 떴다. 그죠? 187조. 그 다음 4번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는 물건을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물건에서 유치권을 행사를 할 수가 없다. 자, 우리가 유치권 파트에서 볼 겁니다. 유치권자가 유치 목적물을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죠? 이때 점유에는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도 가능하다. 다만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라는 간접 점유는 뭐예요? 유치적 혈육이 있을 수 없죠. 그죠? 그와 같은 형태의 유치권 성립은 인정될 수가 없다. 그죠? 예. 이미 우리 시험에서 답이 됐습니다.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는 간접 점유 형태의 유치권 성립은 있을 수 없다. 그죠? 유치적 효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 5번 부동산에 관한 대항 요건에 갖춘 임차권이 임차권이 성립한 후입니다. 임차권이 먼저 성립했죠. 그 위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임차인이 뭐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죠? 근데 임차권보다 후순위자가 있죠. 그럼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죠? 항상 자신보다 후순위자가 있는 경우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죠? 자신보다 후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자, 지금까지 물권법 총론을 봤어요. 물권법 총론에서 두 문제인데, 자, 두 문제 출제될 수 있는 어떤 지문들을 합쳐서 뭐요? 문제집에서 32문제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어떤 논점을 벗어나는 문제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논점에 대한 이해만 하시면 약간 변형이 돼서 출제가 될 겁니다. 물권법 강론으로 갑니다. 강론에서는 6문제가 일반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 중에서 뭐요? 점유권에서도 거의 매번 한 문제가 출제돼요. 점유권에서는 일단 뭐요? 197조 조문을 바탕으로 쉽게 출제되면 뭐요? 조문 문제로 출제가 될 거예요. 약간 깊이 있게 출제가 된다면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201조부터 뭐요? 203조의 내용을 물을 거예요. 점유자의 가실수칙권 거죠.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이 멸실훼손됐을 때 회복자에게 어느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203조 점유자가 점유물에서 비용을 지출했을 때 그죠? 회복자에 대해서 어떤 요건하에서 상한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 이미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었고 또 출제가 될 수 있고 가장 어렵게 출제가 될 수 있다면 뭐야? 마지막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과 관련해서 204조부터 206조의 문제. 그 중에서 204조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깊이 있게 물을 겁니다. 자, 일단 뭐요? 점유권에서는 일단 조문을 최대한 일단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쉽게 출제된다면 조문을 가지고 문제를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예상되는 문제를 쭉 검토를 해볼게요. 1번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기억 기본 제목이다 그죠?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이 없다 그죠? 즉 사실상 물건을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점의 점원, 식당 종업원, 가정부 등 타인의 뭐야? 지배를 받아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한 자를 점유 보조자라고 이런 자들은 점유권이 없다 그죠?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 못한다 그죠? 다만 자력구제권이 있다 그죠? 그 다음 상속인입니다. 피상속인이 타주 점유자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뭐예요? 상속인의 점유는 피상속인의 점유 그대로 그죠? 예, 타주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새로운 근원에 의해서 다시 그거 체크하시면죠. 상속과 별개로 뭐요? 상속인이 예를 들면 소유자로부터 뭐요? 매수했다 그죠? 다시 새로운 근원에서 그럼 그때부터는 뭐요? 자주 점유가 된다 그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상속의 점유는 계속 타주다 그죠? 즉 예를 들면 보세요. 갑이 소유자입니다. 을이 지상권자예요. 을의 점유는 타주죠 그죠? 근데 사망했어요. 병이 상속했다. 그럼 병의 점유는 뭐예요? 타주죠, 그죠? 근데 중간에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해버렸다. 그때부터는 뭐예요? 자주로 바뀐다, 그죠? 다시 해야지. 상속인의 점유는 피상속인의 점유 그대로, 그죠? 다시 원칙 타주지만 중간에 새로운 근원에서 다시 뭐예요? 소유여사로 점유할 때는 그때부터는 자주로 바뀐다, 그죠? 그래서 옳은 것이니까 니은은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 그래서 자주 타주는 뭐예요? 소유의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죠? 이때 소유의 의사가 있다, 없다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점유자가 그 물건을 뭐예요? 점유하게 된 근원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서 매수인의 점유구죠. 절도의 점유는 자주구죠, 자주. 그렇지만 나머지 타인으로부터 물건을 빌려서 점유하고 있는 자들, 임차인, 지상권자, 전세권자, 명의수탁자 이런 자들의 점유는 뭐야? 객관적으로 타주일 수밖에 없다 그죠? 타주. 그다음 틀리면 안 되죠. 197조에서 다 추정해 주더라 그죠? 자주 점유, 선의 점유, 평은 공유, 평은 공연 점유 다 추정합니다. 딱 추정 안 되는 것만 뭐요? 무과실은 추정 안 된다 그죠? 따라서 무과실은 누가요? 자신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미연 유일한 간주기준이죠. 197조 양형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건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하면은
항상 혈액 발생 시기는 무조건 답이라고 그랬죠. 예. 언제부터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가 아니라 소가 제기된 때부터다 그죠? 제기된 때부터.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아기의 점유자로 본다 그죠? 유일한 간주기죠. 자, 그럼 여기까지는 조문이 있어요. 자, 지문 옆에다가 적을게요. 그래서 점유자의 점유는 원칙, 자주 점유로 추정된다 그죠? 근데 본건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은 정책적으로 뭐야? 악의 점유는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악의 점유로 간주를 해버려요. 근데 문제는 언제 타주로 바뀌냐고요, 타주. 언제 자기가 소유자가 아님이 확정이 되죠? 판결 확정 시다, 그죠? 따라서 타주로는 판결 확정 시에 타주로 바뀝니다. 타주로 바뀌어요. 근데 악의는 뭐야? 정책적으로 앞당겨버려요. 소가 제기된 대로. 왜 그렇게 했어요? 만약에 지금 내 것인 줄 알고 지금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 근데 다른 자가 뭐예요? 내 것이다. 본건에게서 뭐예요? 소유권에서 돌려달라 반환을 청구합니다. 정확치는 않지만 혹시나 패소할 가능성도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마구마구 물건을 굴리겠죠. 그죠? 그럼 나중에 진정한 소유자가 이겨봐야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정책적으로 그때부터는 뭐야? 악의 점유자로 뭐야? 간주함으로써 제대로 보관하게끔 거죠. 그렇지만 언제 주인요? 계속 다투고 있죠. 그죠? 그럼 전국적으로 언제 내 것이 아니다가 확정돼요? 판결이 확정돼야 되겠죠. 따라서 정책적으로 악의는 뭐야? 소제기 시로 앞당깁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타주는 뭐야? 판결 확정 시부터 자기 것이 아닌 게 확정되기 때문에 그때 타주로 전환됩니다. 이 부분은 조문 없어요. 예, 판례입니다. 판례. 자, 그래서 조합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2번 자주 점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점유자는 뭐예요? 자주 점유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점유자 스스로 자주 점유의 원인된 사실 입증할 필요 없죠. 반대자가 반대 사실 입증해야 된다. 그죠? 따라서 자, 앞부분 볼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객관식이니까 자주 점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일단 뒷부분부터 볼게요. 타주 점유이다. 입증 뭐예요? 시효취득의 성립을 부정하고자 하는 자. 맞다. 그죠? 점유자는 자주 점유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객관식은 이렇게 웬만하면 뒷부분을 먼저 읽는 습관이죠. 그래서 뒷부분만 읽고 우리가 답을 OX를 선택할 수 있다면 굳이 앞부분은 볼 필요 없어요. 자, 앞부분까지 볼게요.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임을 이유로 점유자의 점유 취득 시효 성립을 부정하고자 다투고 있다. 그죠? 그럼 원래는 볼 필요도 없죠. 점유자는 법에서 당연히 자주 점유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자가 타주라는 사실은 뭐예요? 반대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반대자가. 굳이 앞부분 안 보도 OX 선택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뒷부분도 볼게요. 점유 취득의 원이 되는 근원의 성질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결정된 뭔가 앞부분 안 보도 뭘 묻는지 알고 있겠다. 그죠? 자주인지 타주인지를 판단할 때는 뭐예요? 소유의 의사의 유무가 아니라 그죠?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어떤 점유의 근원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서 판단한다고 그죠? 네, 맞습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타주 점유가 되려면 뭐야? 반대자가 반대 사실 입증해야 되죠. 자, 한번 볼게요. 3번. 반대 사실 입증됐어요.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않은 사실이 증명이 됐죠. 그래서 반대 사실이 입증이 됐죠. 그러면 자주 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그죠? 자, 4번도 똑같아요. 반대 사실이 입증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다가 체크할게요. 점유 개시 당시.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이다, 타주이다, 선이다, 악이다. 다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점유 개시시다. 그죠? 판단식이에요. 즉,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이냐, 타주이냐, 악이냐, 선이냐, 그죠? 다 언제를 기준으로 점유 개시시, 그죠?
점유 개시 시에 점자가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매매 등의 원인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착각해요. 잘 알면서. 이미 개시 당시부터 뭐요? 점자가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뭐요? 점유한 사실이 입증이 됐다. 그죠? 그러면 자주점유의 초정은 깨진다. 그죠? 이와 같은 단어를 키포인트로 잡으시고, 자, 5번으로 갑니다. 답은 쉬워요. 공유 부동산을 일일이 전부 점유를 하고 있더라도 이자는 뭐예요?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당연히 자주가 될 수 없죠. 초과 부분은 뭐예요? 타주 점유일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자주점유 충족이 인정된다. 말도 안 되죠. 예, 정답은 5번이 됩니다. 3번. 간접 점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194조. 자, 그럼 여러분들이 194조를 일단 갖고 계시면 보시고, 교과서를 가신 분은 345페이지요.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 관계로 이같이 간접 점유 관계로 뭐야? 발생케 하는 임대차 관계를 통틀어서 뭐야? 점유 매개 관계를 한다. 그죠? 이와 같은 점유 매개 관계로 타인에게 물건을 점유케 한 자를 뭐야? 간접 점유자라 하고, 간접 점유도 점유권이 있다. 그죠? 그 침해가 있으면 점유권에 대한 물권 청구를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자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 전세권 설정자, 지상권 설정자 이런 자죠. 따라서 간접 점유자로 답은 쉽게 떴어요. 그죠? 전세권자가 직접 점유자고 뭐요? 주인인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의 직접 점유를 토대로 간접으로 점유한 간접점유자죠. 그죠? 정답은 1번이고. 그래서 일단은 1번이 답이었다면 나머지는 보시면 안 돼요. 그죠? 건드 볼게요. 장난감을 갖고 노는 초등학생. 자기가 지금 점유하고 있죠. 직접 점유자고. 그 다음에 길거리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행인. 이건 점유권이 상실돼 버렸죠. 예, 점유권도 없고. 그 다음에 자전거를 훔친 자. 현재 점유하고 있죠. 예, 점유하고. 그 다음 종업원은 점유 보조자니까 점유권이 없다. 그죠? 예.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4번 갑니다. 각각 의뢰 점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갑이 그 소유 건물을 을에게 임대. 그럼 뭐야? 을은 임차인, 직접 점유자고, 갑은 임대인, 간접 점유자다. 그죠? 을에게 임대하면서 현실적으로 그 건물이나 부지를 정거치 않고 있다면 갑은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한다고 볼 수 없다. 요 판례 볼게요. 당연히 건물을 사용하려면 뭐야? 건물 부지의 이용을 수반치 않고는 생각할 수 없죠. 그래서 판례하면 뭐야? 그 건물의 부지는 누가 점유자가 되냐입니다. 항상 건물의 부지는 뭐야?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뭐야? 건물을 사용하고 있던 토지를 뭐야? 점유 사용하고 있던 불문하고 뭐야? 건물 소유자만이 원칙적으로 뭐요? 그 건물 부지의 점유자로 봅니다. 판례가. 판례 볼게요. 1번 틀렸다. 그죠? 건물 소유자만이 원칙적으로 그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권자로 봅니다. 그 다음 2번 A입니다. 갑이 신축한 미등기 건물을 양수, 법률행위다. 그죠? 양수하여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을은. 자, 요 부분까지 체크할게요. 밑줄 그을게요. 근데 법적으로 말하면 아직까지 을은 자신 앞에 이전 등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했어요? 못했죠? 취득 못했죠? 그렇지만 뭐예요? 사실상의 처분권은 다 가지고 있다. 그죠? 다 샀기 때문에. 그때 원래는 건물의 소유자만이 건물 부지의 점유자로 봅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경우는 뭐야? 아직까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 못했지만 사실상의 매수인이 소유자 맞죠? 그죠? 따라서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을이 그 건물의 부지의 점유자로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당연히 1번과 2번은 우리 시험 출제된 거 없어요. 예. 중개사 시험은 단골 지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건물을 점유 사용하려면은
토지 사용을 수반치 않고는, 즉 그 건물의 뭐요? 부지를 사용 수반을 전제 창고는 생각할 수 없죠, 그죠? 그럼 그 건물 부지의 점유권이 누가 점유권자가 되냐고요. 따라서 판례하면 뭐요? 건물의 소유자만이 원칙적으로, 즉 건물의 소유자가 뭐요? 건물을 현실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지 않더라도 건물 소유자만이 건물 부지의 점유권자.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뭐요? 건물 소유자가 아닌 자는 뭐요? 현실적으로 그 건물을 점유 사용해서 뭐요? 그 부지를 현실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자는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권자가 될 수가 없다가 판례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2번이요. 2번. 신축한 미등기 건물을 양수해서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되는, 아직 법적으로는 소유자가 아니지만 뭐야? 사실상의 소유자 맞죠? 그때는 얼리 그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자가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경비원 밑줄 볼게요. 갑이 신축한 건물의 경비원 누굽니까? 점유 보조자죠. 점유 보조자. 을이 갑의 지시를 봐서 건물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점유자가 아니다, 그죠? 점유 보조자에 불과하다. 그 다음 4번. 갑이 그 소유 건물을 을에게 임대하여 인도한 경우 갑에게도 점유권이 있다, 그죠? 갑을 간접 점유자라 하더라고요. 그 다음 5번. 갑 명의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나, 이미 등기가 돼 있다, 그죠? 그럼 원칙적으로 갑이 정당한 소유권자로 추정이 된다, 그죠? 일단 등기가 돼 있다면 그 등기는 적법하게 격려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금방 다까지 했다, 그죠? 예. 자, 5번 갑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인지 타주인지는 뭐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다, 그죠? 거기서 미적 볼게요.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하게 된 근원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서 판단한다, 그죠? 예, 객관적 성질에 따라서. 그래서 매수인의 점유, 절도의 점유가 자주다, 그죠? 그렇지만 타인으로부터 물건을 빌려서 사용하는 임차인,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의 점유는 타주이다, 그죠? 그 다음 2번. 우리 시험에 뜬 바 없어요. 이 부분이 기본 판례입니다. 자주 점유이다 여부는 뭐요? 누가 입증해야 돼요? 점유자는 가만히 있더라도 법에서 자주 점유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주 점유인지 타주 점유인지 여부는 누가 입증해야 돼요? 반대자가 입증해야 된다, 그죠? 따라서 점유자가 자신 스스로 자주 점유의 원인이 되는 매매 등의 원인을 주장할 필요도 없죠. 근데 주장하다가 실패했어요. 점유 근원을 주장하다 실패했다는 것만으로 자주 점유의 추정은 깨어지지 않는다, 그죠? 이 판례 기억하셔야 돼요. 즉 반대자가 반대 사실 입증을 해야만 자주 점유의 추정이 깨집니다. 점유자 스스로 뭐요? 입증 책임이 없죠. 근데 입증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입증을 시도하다가 뭐요? 실패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주 점유가 타주로 안 바뀝니다. 가장 기본적인 판례인데 아직까지는 우리 시험에는 지문화된 적이 없어요. 그 다음 202조입니다. 점유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누구만이? 적게 옆에서 선이고 뭐요? 자주 점유구죠. 선이고 자주 점유자만 현존이익이다, 그죠? 그 선자, 현 이렇게도 두 문자로 여기도 하대요, 그죠? 예. 나머지는 뭐요? 나머지는 모두 손의 전부입니다. 따라서 선이이더라도 뭐요? 임차인 등의 타주 점유자, 악의 점유자는 뭐요? 전부 다 손의 전부를 배상해야 돼요. 그 선의 점유는 뭐요? 타주기 때문에 손의 전부를 배상해야 됩니다. 현존이익은 누구만이? 선이고 자주 점유자만이. 그 다음 악의 점유자는 가실 없이 고대 척할게요. 가실 없이. 203조입니다. 악의 점유자는 가실 수취권이 없다, 그죠? 따라서 이미 가실 수취했다면 그 가실을 반환해야 되고,
수치한 가시를 뭐예요? 이미 자기가 소비했다, 그죠? 그럼 대가를 배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악의 점유자가 뭐예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뭐예요? 가시를 수치하지 못한 경우도 대가를 배상해야 돼요. 그렇지만 악의 점유자일지라도 가실 없이 거기다 척하시고 이미 우리 시험에도 지문화 됐어요. 즉 악의 점유자지만 가시를 수치하지 못하면서 잘못이 없어요. 태풍으로 사가 떨어졌다, 그죠? 점유자의 잘못이 없죠. 가실 없이 가시를 수치하지 못한 경우는 그때는 뭐예요? 대가보상 의무 없다, 그죠? 대가보상 의무 없다. 각종 시험에 한 번 정도는 다 출제되었던 지문이다. 그래서 키포인트가 뭐예요? 가실 없습니다. 따라서 악의 점유자일지라도 뭐예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가시를 수치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서만 대가보상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99조 문제죠. 점유의 성계 효과다, 그죠? 즉 점유의 성계인은 자신의 점유만을 분리해서 주장할 수도 있고 전자의 점유를 뭐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그죠? 아울러 주장한 경우 그 하자도 계승한다, 그죠? 따라서 전자의 점유가 타주라면 뭐야? 아울러 주장하면 점자의 점유도 타주죠. 근데 자신의 점유만을 따로 분리해서 주장하면 뭐야? 자주로 추정된다, 그죠? 지문화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점유물의 멸실훼손의 경우 현존이익까지만 배상 책임을 지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선이고 자주 점유자만. 나머지는 뭐예요? 다 전부입니다. 선의 전부. 자,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201조부터 203조까지가 물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201조부터 203조까지를 펴보세요. 자, 교과서로는 349페이지 제일 밑에부터입니다. 선의의 점유자가 가실수취권이 있다, 그죠? 가실수취권은 선의 점유자다, 그죠? 선의 점유자. 따라서 선의 점유자는 가실수취권이 있기 때문에 수취한 가실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발생지 않죠. 그래서 악의 점유자는 수취권이 없죠, 그죠? 따라서 금방 조문요. 악의 점유자는 계속 조문 보고 따라오세요. 가실수취권이 없기 때문에 이미 가실을 수취했다면 수취한 가실을 반환해야 되고 자기가 뭐요? 수취한 가실을 소비했다면 그 대가를 배상해야 되고 또는 뭐요? 악의 점유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가실로 인해서 가실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는 그 대가를 배상해야 돼요. 다만 악의 점유자일지라도 가실 없이 가실을 수취 못한 경우는 대가 배상 의무가 없다, 그죠? 그래서 사망. 폭력, 엄비한 점유자는 뭐요? 선의일지라도 악의 점유자하고 똑같이 가실수취권이 없습니다. 그 다음 202조를 보세요. 점유물의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훼손됐죠. 그때 선의고 뭐요? 자주 점유자만이 현존이익 배상이고 나머지는 뭐요? 모두 손해 전부죠, 그죠? 이 부분 아직 출제 안 됐어요. 출제되면 제일 쉽죠. 누구만 생각하면 돼요? 선의고 자주만이 현존이익. 나머지는 뭐요? 악의 점유자, 선의 점유자일지라도 뭐요? 임차인 등의 타주 점유자는 손해 전부입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203조입니다. 203조 옆에 우리가 교과서에 적혀 있을 거예요. 모든 점유자죠. 선의, 악의, 자주, 타주 불문합니다. 모든 점유자는 회복자가 누굽니까? 소유자죠. 소유자인 회복자에서 그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똑같은 조건 하에서 뭐요? 피로비 유익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죠. 피로비는 전액. 다만 점유자가 가실을 취득한 경우는 통상의 피로비는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유익비는 뭐예요? 반환할 때 조건이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 다음에 이미 우리 시험에도 출제됐어요. 지출금액 증가액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는데 누가 선택권자예요? 회복권자다, 그죠? 회복권자. 그 다음에 사망. 그래서 이와 같은 피로비 유익비는 점유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므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유익비에 한해서만, 그죠? 유익비에 한해서만 법원이 회복자의 청구에서 상환기간을 허여를 하게 되면 그때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 그죠? 피로비와 같은 제도가 없어요. 그 구별의 특징을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6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자, 선의 점유자를 판례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지문을 기억할게요. 가시를 수취한 자가 선의 점유자로 보호가 되기 위해서는 가시를 수취할 수 있는 뭐요? 권리. 지상권, 소유권 등이 있다고 믿고 뭐요? 믿는데 정당한 근거가 있는 자를 선의 점유자로 해석을 합니다. 그 문구 그대로 기억할게요. 그대로. 그 다음 이 부분은 여기서 뜰 수도 있고 뭐요? 민법 총칙에서 뜰 수 있죠. 타인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뭐요? 사용이 가실과 다를 바 없다 그죠? 그래서 가실과 민법 규정을 요초 적용. 따라서 선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 사용이익이다 그죠? 이도 가실에 준하기 때문에 선의 점유자는 수취권이죠. 반환할 필요가 없다 그죠? 반환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여기서 출제될 수 있고 뭐요? 가실 파트에 출제될 수 있는 그 파트에서는 유일한 판례다 그죠? 예, 정답 2번. 그 다음 3번. 악의 점유자는 가실 수취권이 없죠. 이미 수취했다면 반환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 키포인트.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 거기다 체크할게요. 자신의 잘못으로 가실을 수취 못했죠. 그러면 대가를 보상해야 된다 그죠? 그럼 반대로 자신의 잘못 없이가 뭐죠? 가실 없이 수취하지 못했다 그죠? 그때는 잘못이었기 때문에 대가 보상 의무 없다 그죠? 예. 이 부분이 각종 시험에서 다 한 번씩 쏘겠습니다. 그 다음 선이고 뭐야? 타주입니다. 끝났죠? 이자가 자신의 책임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 훼손했다 그죠? 일단 전부죠. 누구만이 현존이? 선이고 자주만이. 그 다음 점유자가 가실을 취득한 경우 뭐야? 그때는 통상의 필요비는 반환 청구 못한다 그죠? 예. 일체 필요비하면 틀려요. 자, 그러면 계속 같은 논점의 문제가 진행될 거예요. 201조, 203조. 7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하는 설명적 틀린 것은 1번. 선의 점유자가 가실을 취득했다 그죠? 그때는 통상의 필요비는 상환 청구하지 못한다 그죠? 네. 키포인트가 통상의 필요비죠. 일체 필요비하면 틀려요. 그 다음 202조. 점유물이 점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될 때. 자, 중요하죠. 선의자지만 뭐야? 소의 의사가 없죠 그죠? 타주죠. 그러니까 손의 전부를 그죠? 손의 전부. 그래서 임차인, 지상권자 이런 자들은 뭐야? 손의 전부다 그죠? 네, 선의지만 타주기 때문에. 그 다음 비용 상환 청구권 누구나다 그죠? 모든 점유자. 악의 점유자이기도 그죠? 203조는 즉 다음 중 선의 악이 자주 타주를 구별할 실익이 없는 것은 뭐예요? 비용 상환 청구. 예. 다만 물어볼게요. 이자. 적지는 마시고 뒷부분이요. 이자 비용 상환은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비용을 상환 청구하기 위해서 그 물건에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왜요? 불법 점유자이기 때문에. 즉 유치권은 뭐야? 적법한 점유여야 됩니다. 따라서 불법 점유자라도 뭐야? 비용 상환은 청구할 수 있다. 모든 점유자. 다만 유치권 행사 못한다 그죠? 예, 적지는 마시고 4번 주의하셔야 돼요. 법원의 청구에서 상환기간을 허여받을 수 있는 비용은 뭐죠? 유익비다 그죠? 필요비용과 같은 제도 없다는 겁니다. 없다. 그래서 정답 4번. 그 다음 또 떴죠? 여기 보세요. 키포인트가 요거다 그죠? 악의 점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가시를 수취 못했다 그죠? 그다음 대가를 보상. 아무리 악의 점자도 뭐야? 가실이 없다면 대가 보상 의무 없다 그죠? 의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8번으로 갑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하는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1번 기본입니다. 선의 점유자는 가실 수취권이 있죠. 그 수취권에 권리가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죠? 그런데 옆에다 반대 표시하시고 부당이득 제도하고 불법행위는 별개죠 그죠? 따라서 선의 무가실의 점유자만 가실 수취권이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선의이기만 하면 가실 수취권이 있죠. 또 선의지만 가실 때문에 뭐예요? 불법행위는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불법 행위는 성립할 수 있다. 아직까지 얘기는 당연히 우리가 출제된 건 없어요. 그죠? 예.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선의 점유자일지라도 뭐요? 가실이 있다면은, 그래서 소유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불법 행위는 요건이 별개이기 때문에 불법에는 성립할 수 있다. 근데 가실 수취권이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은 성립할 수 없죠. 수취권에 정당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니은. 안 틀린다, 그죠? 통상의 필요비는 점자가 가실을 취득했다.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 다음, 악의 점자는 뭐야? 무조건 손해 전부다, 그죠? 누구만이? 선이고 자주만이 현존이. 그 다음, 두 번째죠. 건물의 사용이익이다, 그죠? 가실에 준하기 때문에 선의 점유자는 그 사용이익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그죠? 예, 가실에 준한다. 그럼 조합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